오늘은 나만 혹은 우리 아이만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무렵에 아이 영어 교육의 방향을 바꾸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었고 실제로 많은 변화를 그동안 겪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선배맘으로서 드리는 어떤 조언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전쟁 세대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급진적인 어떤 경제 성장을 겪어오게 되시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국민 정서가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에 있어서도 그것과 좀 비슷한 연장성상에서 교육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그런 전 국민적인 열기가 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세대 때에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바깥일 하시고 열심히 사시면서도 자녀 교육을 또 열심히 시키셨던 분들이 계셨고, 그것이 이제 자녀들한테도 고스란히 이제 물려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어떤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부작용도 같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혹은 아이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기본 정서들이 이제 대물림이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뭔가 병리적인 현상도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 뭐 좋은 점이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부작용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초등 부모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모들에게서 교육열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교육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던 분들께서 지금 이제 30, 40 점점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경험했었던 그런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되고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논리가 그 어느 때보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어떤 기준으로 불안감을 더더욱 키우게 되는 그런 현상이 결국 뭐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드렸던 말씀이 불안이라는 것도 전염이 된다. 이런 감정도 전염이 된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뭐 수없이 많이 드려왔었는데요. 사실은 불안에 너무나 찌들어서 온갖 교육 정보들의 귀를 기울이시다가 아이하고 관계가 어긋나게 되신 혹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부모님들을 제가 무조건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모님들도 우리나라의 이런 열심히 문화에 영향을 받으셔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하고는 합니다. 이게 뭔가 개인의 기질과 뭐 환경과도 당연히 이제 뭐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인 전 국민적인 이런 어떤 열심히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도태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뭐 절박한 마음들이 이렇게 교육에 과몰입하는 형상으로 심화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의 경우에도 제 아이가 초등이던 15년 전쯤 뭐 그때에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지인분들이나 제 친구들조차도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성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어를 초등학교 때야 시작했더니 제 정말 친한 중마고우도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저도 그 당시에도 들었었으니까 뭐 요즘에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나만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조금 그런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성적으로. 뭐 뒤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이제 뭐 긍정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수많은 동기부여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마인드셋, 뭐 이런 거라고와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이 영어도 지금부터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탐색을 했었던 뭐 공부도 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우리 집만의 루틴을 만드는데 조금 몰입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동네 어머님들과의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 때문에 알게 된 옆집 엄마들에게 자꾸 이제 휩쓸려 부름에 자꾸 응답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 집만의 루틴을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뭔가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 다른 어떤 발전적인 상황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좀 차단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첫 책에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썼었는데 나의 어떤 정체성을 선언을 하듯이 이웃한테도 우리 집은 이런 루틴을 하고 있어서 이걸 꼭 지켜야 해 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선언하듯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어느 정도의 선과 우리 집만의 룰을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그냥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쫓아다니는 시간에 대해서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제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했을 뿐이지만 저는 그 인생에서 뭔가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40을 앞두고 바로 지금이라도 영어 공부방을 해서 가게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틀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에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주 드나들던 그때도 무슨 영어 커뮤니티 같은 게 있었는데요.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한다든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당연히 제가 뭔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모국어 습득 방식의 어떤 영어 루틴을 우리 집에 만들 때랑 뭔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전업주부로서 제가 누렸던 것들, 그런 뭐 이웃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 당연히 절제하는 그런 시기. 그래서 내가 내 일에 조금 몰입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 뭐 내가 아주 열심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마인드의 변화를 내 안에서 뭔가 꾀하였을 때 실제로 그때 이제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타인에게만 맞추어져 있던 어떤 삶의 패턴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와 혹은 내 가족에게 좀 포커싱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부러워하던 그들 그리고 내가 비교 대상으로 삼았었던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삶의 위안도 주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런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뭔가 규제하거나 어떤 절제의 미학도 필요한 시기가 있다. 그럴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뭔가 개선이 되어지고 뭔가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선배만 모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많으신 거 알아요. 잘 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만요. 너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나의 불안에 쏟는 그 에너지를 나와 우리 아이에게 쏟는 에너지로 약간 방향을 바꾸게 될 때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